젊은 시절에 고생하고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존재할까요? 왜 어떤 남자들은 젊은 시절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하며 궁핍하게 살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평생 고생이라는 두 글자만 안고 살 것 같았는데 중년과 노년이 되어서는 부유하고 풍족해지며 자손들의 존경을 받고 심지어 여러 세대가 먹고 살 만한 가업을 남기게 되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나요?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운일까요? 기회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잘 눈치채지 못할 아주 이른 시기부터 조용히 나타난 어떤 징조가 있었던 것일까요? 삶을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성공한 남자들 이면에는 항상 아주 특별한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지혜 채널에 다시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응구엔 후예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그런 남자들을 한 번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들은 눈에 띄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으며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미장공으로, 어떤 이는 노동자로 일하며 오직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합니다. 수년 동안 그들의 삶은 자랑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업은 점차 안정을 찾고 재산은 날로 축적되며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하고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뒤돌아보면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원만하고 행복한 말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는지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기만 하면 충분한 걸까요? 단지 성실함 때문이라면 왜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하지만 단순한 운이라면 왜 그들은 대체로 매우 비슷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할수록 저는 옛사람들이 관상학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관상학을 누군가의 운명을 심판하거나 결정짓는 도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곱씹어 볼 만한 점은 수천 년 동안 옛사람들은 생김새가 한 사람의 성격, 기질, 그리고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 성공한 남자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은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복을 누릴 사람의 징조로 여겨지는 몇 가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저의 흥미를 끄는 것은 단지 두 귀, 코 혹은 이마의 모양만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러한 특징들, 이면에 숨겨진 삶의 자질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얻는 가장 귀중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여정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인내하며 더 굳건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교훈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젊어서 고생하고 늙어서 편안해지는 남자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5가지 관상적 특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련이 많지만 노년에는 부유하고 풍족하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특성 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깊이 파고들수록 여러분은 모든 관상 이면에 얽힌 것이 단지 운명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의지, 책임감, 축적된 노력, 그리고 삶의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본인이나 가족이 이러한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곧 공유될 5가지 관상 중에서 여러분을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게 할 무언가를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주제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켜두셔서 지식을 탐구하고 내면을 일깨우며 매일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에서
천년의 지혜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관상학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 아래 링크에 소개된 가치 있는 책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첫 번째 관상 특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옛사람들이 남자의 복을 담아두는 곳으로 여겼던 특징이자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족하고 원만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크고 두툼한 귀, 복은 대체로 천천히 걸어갈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말년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남자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젊은 시절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가장 빨리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승부를 겨루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항상 중심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조용하게 살아서 수십 년 후에 그들이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이 그러한 남자들에 대해 말할 때 자주 언급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크고 두툼한 귀와 둥글고 살집 있는 귓불입니다. 동양의 관상학에서 귀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의 복과 재물, 축적 능력을 반영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옛사람들은 특히 뚜렷한 귓바퀴, 두툼한 귀, 살집이 있는 귓불을 가지며 얼굴과 균형을 이루는 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말년복이 있는 사람, 즉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적이고 풍족해지는 사람의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두 귀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러한 관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자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매우 차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남들이 조급해할 때 그들은 차분합니다. 남들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때 그들은 묵묵히 인내합니다. 남들이 끊임없이 목표를 바꿀 때 그들은 묵묵히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갑니다. 언뜻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느리고 야망이 없거나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기 쉽지만 시간은 대개 그들의 편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수많은 큰 성공은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니라 장거리를 달려가는 능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일 매우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극도로 높다면 당장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겠습니까? 만약 대답이 관찰하고 신중히 고려하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대기만성형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천히 갈 줄 아는 사람은 일시적인 열풍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갈 줄 아는 사람은 파멸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드뭅니다. 천천히 갈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이룩한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빨리 부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되게 오래도록 부를 유지합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오토바이 수리업을 하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거의 오직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끊임없이 직업을 바꾸고 이 분야 저 분야에 투자를 할 때도 그는 자신의 작은 수리점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너무 보수적이고 기회를 잡을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예전의 작은 수리점은 점차 커다란 사업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신용 덕분에 고객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집은 번듯해졌으며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사람들은 그가 축적한 것이 단지 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뢰, 경험, 그리고 인간관계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가치를 지닌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저는 매우 주목할 만한 하나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조급해서, 당장 성공하고 싶어서, 아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불과 몇 달 만에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반면
말년운이 좋은 남자들은 대개 삶이란 축적의 과정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지식을 축적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신용을 축적하고, 인격을 축적한 뒤에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젊은 시절은 때로는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몇 년, 어떤 이들은 10년 넘게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충분히 단단해지면 그들이 얻는 성과는 보통 아주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아마도 그것이 옛사람들이 두툼한 귀를 복의 상징으로 여긴 이유일 것입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은 때때로 남들이 통제력을 잃을 때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고, 남들이 조급할 때 인내하는 능력이며, 남들이 포기했을 때 계속해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년의 나이임에도 아직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셨다면, 아마도 중요한 것은 왜 자신이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지 묻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과연 내가 충분히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축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단기적인 결과만을 쫓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관상을 통해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두 귀의 모양 뒤에서 옛사람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단순한 관상이 아니라 천천히 걷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자질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이 인내심과 축적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음 특징은 더욱 중요한 자질인 책임감을 짊어지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이는 인생의 후반부에 성공한 남자들을 관찰할수록 믿기지 않을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 자질입니다. 넓은 어깨와 두툼한 등,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대체로 성공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상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 저는 살면서 여러 번 관찰했던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볼 때 아름다운 얼굴이나 눈에 띄는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체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듬직한 느낌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넓은 어깨, 두툼한 등,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들이 젊은 시절에 반드시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타인에게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과연 이것이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이 특징 이면에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하고 자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옛사람들의 관념에서 등과 어깨는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짊어지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두툼한 등을 가진 남자는 보통 강한 인내심과 강력한 내공을 지녔으며 삶의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외적인 형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점은 인생 후반기에 성공한 수많은 남자들이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무엇이 한 사람을 더 빨리 성숙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인가요? 아니면 무거운 짐인가요? 순탄함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시련인가요? 정답은 대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무거운 짐들이야말로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공부시키며 어려운 시기에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남자는 대개 불평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포기할 기회조차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멀리 생각하며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넓은 어깨를 큰 일을 해낼 사람의 상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멀리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남들이 짊어지기 싫어하는 것들을 짊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한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미장공부터 짐꾼, 대리운전기사까지 온갖 직업을 다 거쳤습니다. 1년 내내 벌이가 시원찮아 생활이 쪼들렸습니다. 당시 또래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눈앞에 성공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뒤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이 흐른 뒤 막노동을 하던 바로 그 남자는 안정적인 사업체의 사장이 되었고 번듯한 집과 누구나 꿈꾸는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어떤 뜻밖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책임을 짊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이미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만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성공 이면에 숨겨진 묵묵한 인내의 세월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의 어깨에 커다란 압박감을 얹어놓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피할 방법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성장할 방법을 찾으십니까?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책임에 맞서는 방식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등이 두툼하고 어깨가 넓은 남자는 보통 기가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계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란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슷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조급하게 당장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시간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이 걸려야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성공에만 집중할 때 그들은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쉬운 길을 찾을 때 그들은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중년에 접어들었을 때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30세에는 눈에 띄지 않고 40세에는 아직 진정으로 부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나 60세가 되면 그들이 책임감, 경험, 그리고 끈기로부터 축적해온 것들이 성과를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관상이 지닌 가장 큰 의미가 두 어깨와 등의 형태에 있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교훈입니다. 책임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 사람일수록 가정을 위한 버팀목, 타인을 위한 의지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기회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탐험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어깨와 두툼한 등이 짐을 짊어지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다음 특징은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 재산, 그리고 시간에 따른 부의 축적 능력입니다. 옛사람들은 그곳을 남자의 재물운을 반영하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그 특징 이면에 얽힌 것이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인내심,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똑하고 고등고, 돈을 버는 능력보다 모으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말년운이 풍족한 남자들을 관찰할수록 저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궁핍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고 적지 않은 기회를 놓쳤던 사람도 있으며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은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타인의 우러러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묻게 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드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돈을 지키고 축적하는 능력일까요? 옛사람들은 생김새를 관찰할 때 코에 매우 특별한 위치를 부여했습니다. 관상학에서 코는 재배궁이라 불리며 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자신의 물질적 삶을 구축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특히 콧대가 오똑하고 고드며 코끝이 풍만하고
콧방울이 두툼한 남자들은 보통 중년과 말년에 재물운이 크게 뻗어나갈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코의 모양이 아닙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특징을 지닌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자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아주 많이 벌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그리 높지 않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 차이는 번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계공으로 일하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소득은 또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차를 바꾸고 휴대전화를 바꾸며 유행에 따라 투자하고 일확천금의 기회를 좇을 때 그는 매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매달 그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일부는 지식을 더 배우는 데 쓰며 일부는 자신이 확실히 이해하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30년 후 그보다 더 많이 벌었던 많은 사람들은 빚에 시달리거나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그는 집과 땅을 소유하고 탄탄한 수입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신중하게 내린 수천 개의 작은 결정들이 낳은 결과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성공하는 수많은 남자들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군중에 쉽게 휩쓸리지 않으며 성공을 당장 이겨야 하는 경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통 많은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배우며 기다립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항상 빠른 결과를 원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며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고 하룻밤 사이에 삶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멀리 가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시간이 필요하고 신용도 시간이 필요하며 인간관계도 시간이 필요하고 재산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50세나 60세에 성공한 수많은 남자들이 25세나 30세에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는 동안 묵묵히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수확만을 원할 때 인내심을 갖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수년 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실수들을 피하기 위해 느리게 나아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하나를 눈치채셨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는 보통 돈을 빨리 버는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고 나면 우리는 재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마음의 평안을 지켜낸 사람들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지만 그 성과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가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풍만한 코가 재물을 축적하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것은 지속 가능한 부가 흔치 않은 큰 한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축적하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과도 같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기술 하나를 배우며 인간관계 하나를 가꾸는 것, 저축액 하나를 유지하고 잘못된 결정 하나를 피하는 것,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두 인생 사이에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여러분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일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무엇을 축적했는가? 나는 지식을 축적했는가? 아니면 바쁨만을 축적했는가? 나는 경험을 축적했는가? 아니면 후회만을 축적했는가? 나는 재산을 축적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욕망만을 축적했는가? 어쩌면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한 답은 오늘 달리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거치며 그들이 묵묵히 모아온 것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저는 돈을 축적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삶의 경험을 축적하는 능력입니다. 옛사람들은 그 징조가 한 남자의 이마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굳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말년운을 만드는 깊은 근간일 것입니다. 넓은 이마, 가장 귀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끈기, 책임감, 축적 능력과 관련된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각별히 흥미롭게 느껴왔던 한 가지 징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선 관상들이 돈, 경력 또는 외적인 성공을 떠올리게 한다면 이 특징은 저로 하여금 무형의 자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지만 인생 후반기의 질을 거의 전적으로 결정짓는 그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마가 한 사람의 지혜, 안목, 사고력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마가 넓고 환하며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러운 가로주름이 나타나는 남자들은 대개 말년운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를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은 이마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며 그 흔적들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남자들의 눈빛이 흔히 매우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성급히 반박하지 않으며 쉽게 동요되지 않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며 마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아와서 더 이상 일시적인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60대가 넘은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했고 옷가림이 화려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그가 거의 결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개 아주 오랫동안 침묵한 뒤에야 짧은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조언들은 거의 항상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부딪히며 얻은 경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는 얻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삶을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흥미로운 역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보통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큰 실수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다름 아닌 경험이라는 것을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는 잃어도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의 잘못된 결정 하나는 때로 수년의 인생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성공할 팔자를 타고난 수많은 남자들은 대개 너무 일찍 성공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들은 배울 시간이 필요하고 부딪힐 시간이 필요하며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친구를 고르는 법을 이해하는데 젊은 시절 전체를 바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관리하는 법을 이해하는데 10년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인내심의 가치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훈들은 유쾌하지 않지만 바로 그것들이 훗날의 안정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은 50세나 60세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대개 아주 많이 실패해 본 사람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넘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남겨졌다는 것뿐입니다. 남들이 실패를 볼 때 그들은 경험을 보았고 남들이 상실을 볼 때 그들은 성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은 점차 지혜로 축적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현재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2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미소 지으실 텐데 누구나 자신이 섣부른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사람을 잘못 믿은 적이 있으며 조급했던 적이 있고 소중한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파를 겪은 한 남자의 넓은 이마에 페인가루 주름들을 볼 때 저는 단지 나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한 세월들, 잠 못 이룬 밤들, 수많은 실패들, 뼈아픈 교훈들, 그리고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봅니다. 그것은 늙어간다는 징표가 아니라 성숙해졌다는 징표입니다. 옛사람들은 50세 이후부터 남자는 수학의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학하는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일을 보며 인생을 더 통달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그들은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경험이 생기면 그들은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많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굳건하게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인간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저는 그것이 돈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돈은 왔다가도 갈 수 있지만 올바른 경험은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넓은 이마와 세월의 흔적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를 말해준다면 저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성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공한 후에 남기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남자의 말년운, 복덕, 그리고 유산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는 징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마지막 관상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모난테오, 좋은 말년운은 훌륭한 인격에서 시작됩니다.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성공한 남자들을 알아보는 여정에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다른 모든 특징들보다 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특징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재능과 관련된 징조가 아니며 지능이나 기회와 관련된 징조도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점은 그것이 한 사람의 말년운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것을 반영하는 듯 하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인격입니다. 옛사람들은 턱이 말년운을 나타내는 곳이자 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상징하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상학에서 넓고 네모 반듯하며 풍만하고 살짝 접힌 턱은 보통 훗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사람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턱의 모양이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점은 왜 말년운이 좋다고 평가받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토록 기이할 정도로 비슷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살면서 여러분이 기꺼이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조언을 구하러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 그들은 반듯하게 살고 신용을 지키며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현실은 젊었을 때 너무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개 남들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저는 작은 기업의 관리자로 일하는 한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 그에게 불투명한 서류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아주 큰 이익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동의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가 너무 융통성이 없고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자기만 손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뒤 과거 지름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을 때 그는 여전히 신용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과거 그를 과소평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업 협력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매우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잔머리는 한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켜낼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장 큰 자산이 돈이나 땅, 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찰하면 할수록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은 흔히 훨씬 더 소중한 또 다른 종류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뢰는 세월을 통해 구축되며 약속을 지키는 순간들,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일지라도 아무도 그와 협력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일을 맡기려 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하면 그 부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항상 신용을 지키는 사람을 보십시오. 몇 번의 실패를 겪는다 해도 주변에 항상 기꺼이 돕고 동행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에 성공한 많은 남자들이 보통 젊었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보다 신용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들은 후광보다는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조금 손해를 봅니다. 옛사람들은 복덕이란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하루하루 축적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흔히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뿌리는 내면의 사람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언젠가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물질적 재산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존경,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떠올리는 아름다운 가치들입니까? 왜냐하면 결국 집은 상속될 수 있고 땅은 양도될 수 있지만 여러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것은 대개 선조의 인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턱을 말려눈의 상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의 모양이 운명을 결정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 뒤에는 긴 세월을 거치며 삶의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지켜내며 가장 소중한 무형의 자산을 축적해낸 한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탐구한 5가지 특징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매우 흥미로운 법칙 하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성공한 남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 내면의 자질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관상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한 가지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느 남자가 특별한 관상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며 미래에 누가 부유해지거나 성공할 것인가도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어째서 그러한 특징들이 말려눈이 좋은 사람의 징조로서 수세대에 걸쳐 옛사람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방금 공유된 이야기들의 이면에 있는 것은 단순히 귀, 어깨, 코, 이마, 턱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그 특징들이 상징하는 삶의 자질들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성공을 좇는 대신 장거리 경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내심,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어려움을 짊어지는 사람의 책임감, 가장 남모를 세월 속에서도 조금씩 모아가는 축적 능력,
시련을 통해 단련된 성숙함,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신용을 지킬 줄 알고 친절하게 살 줄 알며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우선할 줄 아는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삶을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빨리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압박감으로 가득한 세월을 겪었고 실패를 경험했으며 무시당하기도 했고 여러 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기계를 묵묵히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눈앞의 결과만을 좇는 사람과 끈기 있게 기초를 다지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조기 성공을 거둘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다른 한쪽은 더 느릴지 모르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확고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옛사람들은 짧은 한 시기만 보고 사람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일찍 꽃을 피우고는 이내 빠르게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오랜 세월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강력하게 솟아오르는 고목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인 행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달, 매년 축적된 가치들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여정 끝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깊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아직 기대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부디 성급히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신의 위치만 바라보느라 자신이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경험, 모든 시련, 매번 넘어지는 순간들이 여러분이 미래에 될 모습을 묵묵히 빚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관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더 책임감 있게 살았는지, 더 인내했는지, 자신을 위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신용을 축적할 줄 알게 되었는지 스스로 묻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는 왔다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에, 지혜, 그리고 인격은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물 것입니다. 수년 후 인생을 되돌아볼 때 평안하고 풍족한 말년운을 만든 것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며 책임감이 있고 신용을 지킬 줄 알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해 나갈 때 한 사람은 묵묵히 장기적인 성과를 위한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훗날 자손들에게 정신적 유산이 되는 그런 종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관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운명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것들에 의해서만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선택, 행동,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실입니다. 만약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성공하는 비결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그 비결은 남들이 포기할 때 인내하는 것에, 남들이 이해타산을 따질 때 친절을 베푸는 것에, 그리고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능력에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천년의 지혜와 동행하며 시간을 내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무척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훌륭한 말년운을 진정으로 결정짓는 것은 관상입니까? 성격입니까? 아니면 삶에서의 선택들입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도록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서 삶의 깊은 가치들을 탐구하고 내면을 일깨우며 매일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천년의 지혜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굳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